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조짐이 보였습니다만은 핵심 코어 지지층 소위 전통적 지지층 이반 현상이랄까요? 검찰 개혁으로 상징되는 민주당의 개혁에 대한 정체성 네. 이런 부분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당원들께서는 느끼고 있거든요. 당 대표 시절에 예. 의원총회 같은 걸 하면 예. 설사 속으로 예.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안 돼라고 마음을 먹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거든요. 왜냐하면 대세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의총에 제가 처음부터까지 다 앉아 있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당하게 보안수사권 폐지 안 되는 거 아니냐. 산토끼를 아무리 잡아온들 집토끼가 집을 나가면 총선 대선이 무망한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 내지는 좀 심하게 말하면 공포감 같은 게 있습니다. 검찰개혁 1년이 넘도록 안 이루어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설명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걸 원치 않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 미디어 공론장에서도 이제 지금 보안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남기는 걸 계속 본격적으로 옹호하고 있고 지금 그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현 상황 보면 어쨌든 간에 유시민 작가 어제 저 말했듯이 지금 검찰개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유시민 작가는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 안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뜻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마음속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죠. 왜냐하면 그걸 제외하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동안에. 그다음에 정부에서 일해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대통령을 속여가면서 대통령이 모르시게 하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거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뭔가 생각 있고 알만한 사람들한테 이 상황에서 왜 당신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괜히 얘기했다가 내가 청와대 밑보이면 어떡하나라는 걱정한다는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의원들이 본인이 아니고 다른 의원에 대해서 그 사람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 주장하고 어긋나는 얘기들이 이렇게 횡행하고 있는데 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형님은 다음 장관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진짜 답답하고 화가 났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다 이 말에 대해서 네. 맞느냐? 아니요. 실제로 원하지 않는 건 아니고 보안수사권 문제죠. 보안수사권을 조금 남겨두는 게 필요하다는 의중을 계속 비치셨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완전 분리를 안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볼 때는 그건 수사권을 남기는 거다라는 건데 아니 간단하잖아요. 수사권이 남아있는데 이름은 왜 공소청이야 그러면. 공소제기만 하라고 공소청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공소수사청으로 해.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어떤 뭐 부작용 뭐 예외적인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거에 편승하고 있는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오늘 그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이 흔들린 적은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강기정 대변인이 말을 했는데 최민희 의원님이 이게 둘 다 최라서 참 그러네. 그냥 최민희를 많이 불러주세요. 최민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 뜻이 있느냐 없느냐? 일단은 저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그 원내 대변인이 원내 수석, 부수석, 원내 수석, 뭐 김한규 수석이 원내 부수석, 수석. 당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 약간 멘붕에 빠졌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게 당론이다고 의결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손들어 손 내려. 그러니까 그걸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당론이 아니라고 그런데 했어요. 저는 당론이라고 지금까지 굳게 믿어왔습니다. 아니 보도도 그렇게 됐고 거기에 전혀 됐고, 민주당이 항의한 바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믿어왔고 그다음에 아니 당원 안 바꿨어도 의결했기 때문에 선호투표제 하는 거라며. 이거는 또 왜 결론이 안 났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당론이 네, 그래서 됐는데. 제가 곧 본회의가 열리면 김한규 수석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여쭤보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당론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당황되는 건 제가 민원연에서 일한 게 1984년 말입니다. 근데 그때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지도 못할 때예요. 그때는 군부독재 투쟁이잖아요. 그런데 늘 어른들이 뒤에서부터 검찰이 진짜 검찰이 하수인이고 뭐 이런 얘기를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오면서 소위 공수처 수사기소 분리 이게 의제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었는데 민주당이 어느 시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검수완박으로 넘어갑니다.
떠오른 게 몇 년도라고 하셨어요 아까? 90년. 아, 1990년. 참여연대가 막 본격적으로 네네. 활동하면서 네네. 그때는 뭐였냐면 공수처. 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그때는 고비처라고 고비처라 그랬죠. 그랬어요. 네, 고위공직자 그런데 비리 그게 이제 수사처. 나중에 공수처가 됐죠. 네네. 그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때는 검수완박이 없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어요. 조정이라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공수처로 견제하고 수사권을 최대한 축소시키자 이게 계속 오다가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불안전 하나만 공수처가 생기고 그리고 수사에서 분리가 됐어요. 등 때문에 파토가 왔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다 이렇게 확 바꿨거든요. 그러고 나서 검수완박이 민주당의 기조였어요. 네. 적어도 제가 알기에 만 6년 동안. 그래서 저는 왜 너무 당연한 얘기가 이제 와서 이렇게 뒤집어지냐. 그래서 정말 지금 그 바라보던 시민들이 느꼈을 당황, 제가 표현한 멘붕 이거 이해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 그 말씀하시는 게 저도 사실 그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이게 당론을 우리 정한 적 없어. 지난달까지도 정청래 전 대표는 불가역적 당론이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망치 두드리지 않았잖아. 이렇게 나와서 저도 황당했거든요. 이게 그럼 다 그 민주당만의 생각이 아니고 유시민 작가는 그 부분도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뛰어가지 마시고 제가 좀 촘촘하게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뛰어가는 게 아니고. 촘촘하게.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어제 그저께 의총 상황은 당대표 검수완박의 의지가 강력한 당대표가 있을 때는 예. 그 얘기가 수면 위로 못 떠올랐던 얘기들이 예. 저는 그 11분의 의원들이 그 법안 냈잖아요. 그건 저는 보안 수사권 존치안이 아닙니다. 그냥 수사권 존치안이에요. 네. 예. 그 안을 낸 11명 중에 의원이라고. 일부가 예. 의총에서 정말 그 예. 집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수 의원들은 저는 대부분이 저와 같은 심정으로 이건 무슨 상황이지? 한두 번 논의한 것도 아닌데 예. 이런 심정이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나가서 정리를 했어요. 이미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수사는 못하게 된 거다 검사는. 그래서 보안 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뭐 예를 들면 성폭력 피해자 이런저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형사소송법에 담을 거다라고 정리를 하셨어요. 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의총에서 네, 법사위원장이 네네. 예. 그런데 자꾸 이 보도되는 걸 보면 무슨 11명의 의거가 있었는데 무슨 뭐 완전히 이분들이 집중 공격을 받는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11명이 낸 그 법안과 대통령의 뜻은 다르다. 이것부터 말씀드립니다. 다르다. 네, 왜냐하면 그 11명이 낸 법안은 제가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 안 보려다가 그거 보니까 이건 그냥 수사권 존치 법안이에요. 거의 청부 법안이더라고. 너무 심했어요 내용이. 네, 내용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이거에 사인을 하셨을까 다른 누가 의원님들이. 청부했어? 네? 누가 청부를 해? 그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쪽에도 청부하지 누가 청부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저 의원님 말씀이고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수사권 저도 존치 의견입니다. 존치 법안이다. 네. 그런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상한 의심도 하잖아요. 그 청부의 주체에 대한. 근데 그건 절대 아니다. 나는 그 아니, 그러면은 검찰이 알겠습니다.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네. 예, 그 이 법안은 다른 카테고리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대통령께서 관련해서 하신 말씀은 이게 주신 시트에도 있던데 딱 한 얘기셨어요. 인권 침해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이런 거 정도는 좀 고려하면 안 되냐. 요거였습니다. 네. 그거는 보안 수사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도라면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라면 그것은 서영교 위원장과 법사위가 준비하는 보안 수사권은 이게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헷갈리는데 수사권을 완전히 수사권.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대비책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근데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에 제가 법도리 출신으로 한마디만 보태자면 네. 사실은 논의 구조가 지금 굉장히 잘못돼 있는 게요. 형사소송법은 애초에 법률이라는 게 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네.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조항이 검사의 권한이나 무슨 저 사법부의 권한에 관한 조항에 기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형사소송법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조항에 기초하고 있는 법률이에요. 그 기본권의 핵심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 그러니까 자백을 강요하면 안 된다, 고문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그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게 형사소송 절차고 그걸 위한 법률이라고요. 그리고 피해자 보호는 당연히 형사사법이 지향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건 애초에 형사소송법에 담는 게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보안수사권 폐지와 피해자 구제는 제가 보기에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필요 충분 관계가 말씀을 아니에요. 이건 다른 틀이에요. 제가 마무리로 애초에. 하겠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의원분들이 11명께 지금 막 그걸 지금 들고 여쭤보세요. 나온 그거에 거잖아요, 동의한 저는 이거 좀 의원님들이 이제는 좀 다시 11명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일단 11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건 11명인데 네. 처음에는 한 두세 명이었잖아요. 지금 11명까지 늘어난 거잖아요. 네.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면. 이미 법안이 발의됐는데 뭐 늘어납니다. 아니 거기에 동조한다는 의원들이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없었습니다. 그날까지. 왜냐면 박지원 의원도 아니, 돌아섰잖아요. 네. 박지원 의원도 보안수사권 그러면 폐지 그러면 반대한다고 12명이라고 하시면 되죠. 예. 아니 더 있을 것 같아요.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하여튼 그 이론적 근거도 좀 부실하고 그다음에 저걸 저렇게 지금 이 시기에 저걸 내는 게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을 거에 대한 그렇지. 판단이 너무 없으시다. 그 점을 얘기하고 그렇지. 싶네요. 아침에 사실 홍기원 의원이 뉴스공장에 나왔었잖아요. 네. 있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8월 말까지 이게 형사소송법이 돼도 된다. 8월 말이면 10월 2일까지 한 달 남은 거잖아요. 딱. 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근본적인 인식이 잘못됐다는 게 그 부분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거는 어떤 기관의 권한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 조직과 인적 구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시고 아니 그냥 그 권한 하나 줄이는 건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없는 애초에 말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건 다 아셨을 테니까 뭐 아니 없는 그 부분에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지적할 게 있는데 예. 피해자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구제받는 일이 없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어떤 제도가 개혁 과정에서 만들어질 때 한 사람도 거기서 손해를 안 보는 제도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지. 그걸 줄이자는 노력을 하는 게 지금 그럼요. 의원들이 최대한 하는 줄이는 일이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자, 그 문제는 거기서 끝내고 이 대통령이 어쨌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말을 했잖아요. 유시민 작가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그가 이제 기자회견 그 한 두 개 저희가 좀 모았거든요. 그 한번 좀 먼저 들어보시죠. 인권 침해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이런 거 한번 좀 하면 안 돼. 그 길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정치적 슬로건으로 이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끼는 것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제가 국회로 넘긴 거예요.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 저는요 지금 저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우려는 다 미래에 발생할 것을 땡겨와서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 우려가 어느 정도 현실화돼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사실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이걸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개혁을 할 때에도 그 개혁의 결과가 순기능만 있을까? 네. 역기능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지금 우리가 대통령의 뜻이 이거다 저거다 따지는 거 그건 정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키맨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과방위원장으로서 방송개혁 제도를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 과방위원장이 키맨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도 온갖 욕을 먹었지만 저희가 반론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조용히 다 처리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그런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 힘을 실어줘야죠 그리고. 예, 그래서 제가 지금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그 방향이 올바르고 그리고 저희가 의총에서 들어보니까 신뢰가 가더라고요. 서영교 위원장이 지금 그 홍기원 의원 법안에 보면 뭐 피해자가 쭉 열거되어 있잖아요. 아동 어쩌고 저쩌고 저 열거돼 있는 그 범죄 유형인데 제가 그거 보니까 다 거의 다더라고. 다야. 특정 강력 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금융사기, 스토킹,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하여튼 저게 거의 다더라고.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소위 피해자가 이의 신청한. 그렇지. 예, 그 이의 신청 건수가 뭐 거의 3분의 2도만요. 그럼 웬만하면 다 해요. 그러면 가야 그 되는 소위 피해자들. 수사관 6천 명 다 남겨놓겠다 이런 의지의 법안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 제기하는 각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폭력 관련하여 여성단체 등을 다 만났대요. 네. 근데 그들도 보안 수사권 검찰은 그러면 경찰보다 낫냐? 이렇게 생각하시질 않더래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보안 수사권 폐지보다는 이 논의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구제됐으면 좋겠다. 그 방법을 확실히 해달라고 해서 그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마련했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막 여러분이 이제 보면 인터넷에 뭐 손설 의원은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다. 제가 통화했거든요. 손설하고 김동완은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가 통화했어요. 연락 와서 그거 좀 정정 좀 해달라고. 손설 의원 같은 경우는 수사관도 한 명도 남기면 안 된다는 뜻이더라고요. 네, 강력한. 그래서 손설 제가 직접 정말 통화. 다행이야. 네. 김동완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동완 의원은 의총에 딱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 나와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할 것을 기대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했고요. 물 한 잔 드시면 안 될까? 그러니까 의원님 이게 지금 그래서 참담한 서영교 꼴이에요. 위원장한테 참담한 꼴이. 힘을 몰아줘라. 법사위원장 이렇게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제대로 안 알려지고 지지자들은 앉아가지고 법사위원 지금 숫자 헤아리고 있는 이 상황이 뭐냐고 이게 꼴이. 저 3명만 반대하면 안 된다. 그 걱정된다. 이걸 지지자들이 헤아리고 있다니까 지금. 아니 근데 의원님 저는 또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그렇게 얼마나 힘든 과제였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고비를 넘을 때 그 지지자들이 그런 걱정하시는 거 빨리 흡수해서 서영교 법사위원장 중심으로 법사위에서 빨리 그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못 하시겠다면 정말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에게 호소하셔라. 네. 예. 타겟다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아이 알았어. 그런 어려운 상황이 설득이 생기. 어려우면. 예, 그러면 오케이. 의총에서 하셔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그 아까 예. 그 매불쇼에서 어제 그게 녹화가 그저께였었잖아요. 제가 이제 같이 있었고 거기서 사실 편집을 거의 안 했어요. 네, 난 것 같더만. 제가 봤을 때 네, 두 군데 정도가 좀 빠졌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 이 말이었거든요. 예. 요거는 제가 다 말하진 못할 것 같은 권한을 뒀으니 책임도 지겠죠. 네. 대통령이 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국회한테 넘겼고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이거는 대통령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입법부의 권한은 네. 입법부의 권한이고 입법을 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지 대통령의 권한은 아니다. 네. 그 부분을 좀 대통령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거는 뭐 제가 방송에서 못 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뭐 사실 그 부분 말고도 그러니까 좀 그 부분 관련해서 그게 편집을 하는 데는 편집을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국회는 입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행정부는 그 입법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죠. 집행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당은 특별히 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행정부가 잘 집행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해요. 예. 예. 그런데 이 과정이 매끄러울 수도 있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의견 교환을 통해서 결국은 법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입법부가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권 분립한 거 아닌가요?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혁 법안을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법사위원장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과방위원장으로서 제가 그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는 다 책임질만 하니까 통과시킨 거예요.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의원님 이게 당론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김한규 수석의 그 의견 말이 네.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론이 아닌 거니까 의결 절차를 빨리 밟겠다라는 취지예요. 당론이 아니니까 딴소리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취지예요. 아니 그걸 몰라서 제가 물어보겠다는 건데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얘기가, 다예요. 예. 뭐냐면 다 당론인 줄 알았어요. 네. 예, 의원들이 다 당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서 생각해 보니 당론으로 의결을 안 했더라고. 의결해요. 이거 당론으로 추인하시겠습니까? 추인합니다. 그러면 제청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론입니다라고 두드리는 절차를 안 밟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한 것 같아. 그냥 형식을. 네. 그러니까 저도 형식에 관한 얘기로 들렸거든요. 문장만 봐서는. 네, 저기가 두드리면 된다 이거는. 아니 보안수사권 폐지 의견 모았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어요. 어차피 당대표가 결정됩니다. 예. 그런데 3명의 유력 후보가 계세요. 예. 그리고 고민정 의원은 유일하게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예요. 그렇죠. 그리고 김보미 후보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지금 유력 당권 후보 3분이 전부 보안수사권 폐지예요. 예.
그걸 더 강력히 세 분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송영길 후보도 나와서 저는 일관되게 보안수사권 폐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청래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김민석 후보만 한 번만 더 나는 보안수사권 폐지다 이런 입장을 밝혀주면 당론 추인 과정 즉시 밟으면 돼요. 근데 이미 얘기했잖아요 몇 번. 김민석 후보도 내가 총리 때도 폐지한다고 얘기했고 내 지론이었고 5월 달에 나는 폐지하자고 한 사람이다. 계속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근데 뭐, 예. 그랬는데 예. 이제 늘 거기에 그러나 원칙적으로 찬성이다 혹은 수기도 필요하다 이런 말을 붙이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수기를 다 했으니 당론으로 해서 빨리 통과시키자 요거에 찬성하냐 마냐가 그렇죠. 핵심입니다. 그 말씀은 빨리 하셔야지. 괜히 오해받지 않으셨으면 그래서 세 분 좋겠어요. 다 그 뭐 정청래 대표, 송영길 대표, 김민석 대표, 김민석 총리, 그러니까 이 세 후보께서 저는 뭐 빨리 수기 충분히 했으니 빨리 통과시키자라는 입장 표명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럼 나머지 그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도 그럼 그때부터는 그렇게 하자고 조용히 합니까 그러면은? 아니 그거는 당이라는 게 당론으로 결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당론으로 결정된 거를 반대하면 해당 행위 되죠. 그때부터는. 그렇지. 네. 자, 구조적 다수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구성하고 있는 그 구조적 다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거 한번 좀 들어보시죠. 민주주의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고 5년마다 뽑고 지금 우리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는데 다수가 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건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의미를 담아서 구조적 다수라는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대통령이 지금 아직 말하지 않은 어떤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대한 구상이 있고 그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이 밑에 있다고 봐요. 근데 그 팀의 기획 수준이 되게 형편없어요.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리스크는 엄청 높고 실패 가능성이 농후한 길로 지금 대통령이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선거를 칠 때마다 항상 다수를 차지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이 얘기잖아요. 유시민 작가 얘기로는.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그걸 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구조적 다수를 얘기하셨는데 네. 유 작가도 얘기하잖아요. 무슨 의미로 하셨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네, 저도 정확히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계 개편을 좀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야 돼. 거기서부터는 유 작가의 추론 혹은 해안 혹은 뭐 이런 영역입니다.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것은 저는 걱정의 영역이라고 그렇죠. 봐요. 걱정의 영역. 네. 그렇게 하는 거라면 이거는 안 맞는 얘기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구조적 다수의 뜻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말씀하실 때에 그거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양극화되고 국론이 분열되면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으로 탄탄하게 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란에 반대하고 적어도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 사람들이 다수로 모일 수 있게 큰 어떤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나는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고요, 저는. 그런데 그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가는 방법과 관련하여 유 작가님께서는 증축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을 생각하는 거라면 그거는 선거라는 과정이나 기존의 어떤 역사적 경험이나 정치 현실과 안 맞다. 이거는 실패 가능성이 농후한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축은 소규모 정계 개편이라고 말을 했고 재건축은 이제 중규모, 그렇죠. 재개발은 완전 대규모 정계 개편인데 이렇게 구조적 다수를 목적으로 해서 그런 대규모 정계 개편은 그걸 의도한다면 그런 건 안 된다. 가능하지 않다. 네. 기존의 우리 지지자와 지지자 연합, 지지자 연대 위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인 중도, 그다음에 생각 있는 중도 이런 분들이 합쳐지면 옛날 촛불 연대를 복원할 수 있다. 또 빛의 혁명 연대를 복원할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당 내부에서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극도로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기존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내부 총질을 난사하니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방어 장치나 경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몇 개월 동안 그게 한 번도 없냐. 그러면 이게 뭐 이상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한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대통령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문조털레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납할 수 없는.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뺀 나머지는 그래도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근데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하실 대통령 아니세요. 그럼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용납을 못 하겠는데 일단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시고 그러고 나서는 사실은 약화된 건 사실이에요. 계속 있지만. 그래서 문은 빼고 최조털레유로 바꿨대요. 그 최민희 의원님이셨구만. 그게. 그게 최강욱이겠지. 아니에요. 최욱 아니면 최민희지. 고마하시고 그거는. 아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촛불연대 복원해서 맞습니다. 예, 우리 그 촛불연대가 잘해서 그러니까 저는 예, 중도가 오게 하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네. 메시지는 좀 분명하고 명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사실 조금 불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여러 사람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맞아요. 막 이게 이렇잖아요. 지난번 돼지도 그렇고 엊그제 그 뭐야 그 요란한 개혁. 요란한 개혁. 예. 이것도 지금 검찰 개혁을 말하는 건지 아닌 건지 예. 대통령의 메시지가 왜 저렇게 애매모호할까? 저는 이런 경우는 사실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좀 그 부분은 좀 불만은 불만입니다. 좀 명료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구조적 다수라는 게 도대체 뭘 듣도 보도 못한 용어인데 뭘 말하는 거냐 지금. 이 부분을 좀 국민들한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그래서 제가 유시민 작가가 지성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사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 얘기한 걸 이렇게 깊이 팔 이유가 있겠어요? 오히려 지금 국민들은 저 이란하고 중동 전쟁에서 또 기름값이 오르지 않을까? 이게 더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주식 투자자라면 주식이 널뛰는 게 걱정될 것 같아서. 근데 지성이는 저런 역할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 단어들 뭐 그 구조적 다수 제3의 길, 그다음에 스마트한 독재자, 스마트한 독재가 불가피했다. 뭐 요런 것들이 본인들은 본인은 스마트 독재자를 그냥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제3자들은 다 보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기억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성이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흐름을 보면서 이런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는 역할? 그럼 그 지성인이 그 언급한 그 구조적 다수 만들기 위한 그 팀 수준이 너무 낮다는 그 팀, 그 팀은 뭘 저는 말하는 그건 거예요? 별로 삭제해도 되는 거라고 아니, 이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원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구조적 다수하고 연계된 개념으로 지금 예. 스마트 독재라는 말, 제3의 길 예. 이런 말이 이어질 수 있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박정희의 공헌은 인정해야지 우리가 이걸 넓힐 수 있다라는 예. 말하고 연결될 수 있고 그다음에 선명한 어떤 진보개혁 노선보다는 그 대립적인 노선보다는 포용적이고 중도적인 길까지 함께 가는 게 제3의 길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아니, 말은 누가 그 말을 반대합니까? 좋은 말이죠. 스마트 독재는 사실은 찬성이 잘 안 됩니다만은 제3의 길이라는 말은 그럴 있을 수 있는 말인데 제3의 길의 결과로 영국의 정치가 발전했느냐, 영국 시민들의 삶이 나아졌느냐, 그걸 합쳐서 얘기해야죠. 그건 아니고 단어만 차용해 오니까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럼 그 팀이 그 말 한 분이에요. 아니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단을 보더라도 뭔가 좀 깊은 뿌리가 있는 그런 사유의 산물인 것 같지는 않다. 유시민 작가가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현 시점에서. 네.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는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지금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뭐 확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한번 좀 들어보시죠.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일 때 대통령도 강하고 민주당도 강한 거예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민주당이 정체성을 잃고 해체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건 이해찬 회고록을 2년 반 동안 이해찬 대표님과 작업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각성했습니다. 저는 그냥 민주당이 뭐 이런 역할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민주적 국민정당을 만들기 위한 이해찬 대표의 노력이 85년부터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주당이 없으면 정권 교체도 안 됐고요. 맞아요. 민주주의가 확립되질 않았고 오늘 이런 방송도 못 하는 거예요. 지역주의 폐 극복 못했고, 예, 다 민주당이 못했고, 없었으면. 그러니까 네. 그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그 소위 분단으로 오는 네. 모순 중에 통일 빼고는 민주당이 있어서 다 진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 작가의 저 마지막 말은 뭐 100% 동의하고요. 저거는 이제 유 작가는 지성인으로서 경고하기 위해서 세게 말했지만 제 언어로 말해보면 예. 어떤 관계가 당청 관계가 건강한 관계인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아까도 이제 저는 우리가 다 사람이잖아요. 예. 대통령도 사람이시고 예. 유 작가도 사람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정이 실렸을 때 격한 발언할 수 있다고 예.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상권 분립이 돼 있고 입법부가 입법부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법부는 사법부 역할을 해야 되고 이게 상권 분립이잖아요. 그리고 상권 분립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상권 분립은 그럼 왜 만들었을까? 독재가 가장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 얘기 있었지. 예, 근데 왜 그럼 상권 분립을 만들었냐? 왜 시민들이 뭔가를 이렇게 감시하게 하지 않고 삼권 분립이냐? 예. 그것도 다 출세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상권 분립 아니에요? 솔직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자면 다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런 게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기적이다. 자기만을 생각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머리 좋고 이기적인 분들끼리 서로 견제하라는 구도다. 이게 저는 제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지껏 먼저 챙겨 먹으려고 경쟁하는. 똑똑한 놈들끼리 서로 견제해서 견제를 예를 들면 제가 신박하네. 노동운동 조금 그 소시적에 하면서 느낀 게 너무 노동자들이 착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노동자의 엄마 집에 놀러 가잖아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네. 그렇게 착한 사람은 그런 똑똑하고 그런 욕망이 강한 사람을 견제할 수 없다. 이런 걸로 보거든요. 그럼 저도 그런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헌법기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검찰 개혁의 마지막 구분응선을 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역할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리고 저도 만약에 그 다 의심하는 대로 이 당론을 뒤집고 보안수사권을 안 폐지한다. 아, 그럼 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런 신념은 있어요. 검찰개혁에 제가 전공은 하지 않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방위원장이었지만 이번에 검찰개혁을 못하면 더 큰 반동의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겪은 역사상. 만에 하나 법사에서 이게 부결돼 가지고 문턱을 못 넘어간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진짜 끔찍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예를 생각하면. 들면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서 경찰이 뭐 일부를 암장하고 이런 건수보다 거꾸로의 상황이 왔을 때 검사들의 그런 그 과거의 악행들이 저는 더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예, 그래서 지금 갑자기 검찰 개혁하다가 경찰 개혁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것도 이상하고 네. 그래서 그냥 국회의원이 책임지고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자고 저도 동료들께도 얘기하겠습니다. 그 제가 좀 그저께 이틀 전에 이거 녹화를 하면서 제가 같이 있으면서 그때 제가 유시민 작가 검찰개혁 어쨌든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기소 분리를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때 딱 떠오른 그날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국회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네. 행정부가 정부가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를 결정을 했는데 그 검찰개혁을 수행해야 될 주무부처의 차관이 나는 반대한다. 보통 저 상황이면 대개 자기 직을 내걸고서는 나는 생각이 다르니 나는 이 일을 더 할 수 없다 하면서 내던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법무부의 차관이 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걸 들으면서 그게 오버랩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정말 그러면은 진짜 그런 건가? 아,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걱정하시는 마음 저는 좀 그게 이해하지만 무섭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거는 예. 저는 정부 부처의 차관에게 앞서 난 검사입니다. 그 얘기하는 걸로 들렸어요. 그렇지. 예. 아니 그렇더라도 자기가 직이 있으니까 네. 보통 저런 얘기를 할 때는 정부의 뜻에 나는 반대다. 그럴 때는 되게 직을 던지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 그거는
상식적인 공무원들이 그러는 거고요. 네. 검사들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검사들이라 그런가? 네, 검사라서 그런 거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 근본적인 저런 버르장머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게 수사권 조금이라도 하여튼 무슨 이론으로라도 수사권이라 수사권을 남겨놔도 수사권이라고 주장하면서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 배경이 피해자 보호 소홀하게 하려고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차원이 다른 걸 자꾸 그걸 그러시는 갖다 거고요. 붙이고. 네. 그리고 등 하나로 어떻게 됐나 생각 안 하세요? 등.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맨날 말하는 건데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지금 생각을 못 하니까 아니 이 그런 말씀 거지. 드려야 돼. 아니, 수사 다른 게시권 의원님은 다른 의원님께 하시고요. 수사 게시권 뺏었고 직접 수사 못하게 했고 조직 분리했으면 못하는 거지. 왜 보안 수사도 못하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소영 의원이 그 얘기했죠. 고민정 의원도 그런 얘기했고. 네. 참 진짜 잘못 알고 있는 얘기가 환장하겠어 나 정말. 미치겠어 진짜. 그걸 못하게 하니까 보안 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애초에 네이밍을 진짜 잘못한 게 보안자를 붙이지 말았었어요. 그냥 수사권이에요. 그냥 수사권이라고 말해야지. 보안 수사권이건 뭐 아주 그냥 그 미약한 수사도 아닌 이런 거로 지금 생각을 그러니까 그걸 하게끔 주장하시는 만들어버렸어. 분들한테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일단 공소청 이름 바꾸는 법안도 함께 내세요. 공소보안수사청 이렇게 해서 내시고 그 다음에 진정성을 인정받으시려면 부칙에다가 공소청 소속의 수사관은 전부 다 없애는 걸로 한다. 이러면 내가 믿어주겠어.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홍기현 의원 법안의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피해자가 이의 제기하는 경우 그거 전부 보안 수사한다 이렇게 해야 그걸 되는 보고 6천 명 남기겠다는 거네 이런 생각. 예. 그러니까 공소청에서 수사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통계청에서 세금 만들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홍기현 의원은 뭐 이 없는 사람 얘기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게 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때문에 말하는 건데 예. 그렇게 아까 이의신청이나 제가 봤을 땐 거의 대부분 거기 해당 안 되는 범죄가 없어. 네. 더군다나 동일성 범죄는 또 얼마든지 직접 확장할 수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거의 모든 범죄가 주가 조작부터 해서 모든 범죄가 절도까지 다 연결될 수 있는데 수사 인력을 지금 6,500명 수사관들 있지 않습니까? 검찰청에 네. 거기서 한 10%만 남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거는 기소 관련된 임무만 하더라도 한 2,000명은 지금 남겨야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현행 못한 법에 상태에서 법안을 지금 내시더라고요. 현행 검사가 네.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를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근데 마약 수사를 경제 범죄라고 해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야. 네? 엮고 얼마든지 엮지. 그러니까 돈하고 돈이니까. 상관없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저 나 진짜. 법사위에 속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한 2명이 공식적으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거 통과하면 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냈잖아요. 네. 법사위 구성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면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검찰 개혁안이 통과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중시하는 거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수사권을 일부 검찰에 남겨 놓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판단할 수 있죠. 네. 그거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공약은 완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공약을 2022년 대선 때도 했고 질 때도 했고 이번에 이길 때도 했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상황을 보니 그게 경찰에 너무 비대해지고 이게 다른 견제 수단이 별로 없고 이러니까 네. 일부라도 이런 이유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돼요. 나와서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와서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본인이 책임성 있게 이거를 풀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하지 않았나요? 예.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시키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서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켜라. 이게 막 군주론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해라.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정말 인쇄 매체조차도 없던 그 옛날의 통치술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아요. 이것이 다 그 재건축 또는 재개발과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작가님, 그 오늘 방송 이제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이 방송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고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이 모든 말씀이. 이 모든 얘기는 예.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베스트셀러 중에 제목이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국민이 해요. 저는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대처해야지만 결국은 국민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이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의 정치를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제 정당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이며 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볼 때에만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작가님이 보실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아니 잘못된 길이라고 안 할게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노선을 길을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해요. 존중하는데 그것이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긴 해요. 근데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몰라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은 나름대로 모든 것을 본인의 수준에서는 검토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이것도 다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의 위치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가만히 보면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SNS에 정원호 씨를 띄워가지고. 그 불공정 경선이에요. 대통령이 밀었잖아요. 좀 이럴 때 좀 옆에서 좀 순화 좀 시키세요. 나도 그러니까 유 작가의 그 의견을 다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도 명픽이라고 자칭하면서 뛰어다녔는데 어떤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치하면 또 개입한다고 하실 거예요. 아니지 명픽을 팔지 못하게 해야 청와대 민정실에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나선 건 아니죠. 그런 방식으로 개입한 게 많아요. 조정식 의원이 하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할 거라는 거는 만인 공지의 사실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정치인을 정무특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정무특보가 결국은 국회의원들끼리 뽑는 선거에서 국회의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서울시장도 명픽을 넣으려다 실패했어요.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청래는 나오지 마라고 말을 안 했을 따름이지 SNS에 여러 차례 국무총리 그냥 덕담 차원을 넘어서는 띄우는 작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친명 호소인인지 진짜 친명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민주당의 정치인들 대변인 대변인단에 속해 있는 비평가들 이런 사람들이 정청래 불출마해야 된다는 걸 공개적으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뜻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수행,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성실하고 유능하게 함으로써 당을 이롭게 하고 정부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지 당과 국회의 주요 포스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고 민주적 지도자, 그러니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정치의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이 욕심들을 주요 포스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노력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도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구상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게 뭔지를 아무도 몰라. 어떤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구상을 설명을 하고 새로운 집과 동네의 조감도를 보여주고 동의를 받아서 이걸 추진하는 게 아니고 뭔가 대통령의 권력의 힘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불안하고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지금 여당 대표를 사실상 명픽으로 해서 성공시켰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보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이걸 모르나? 또는 대통령의 참모들은 이걸 모르나? 이런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통령이 한참 전부터 너무너무 걱정됐어요. 진짜. 지금도 걱정하고 있고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받아들여요. 이렇게 하는구나. 돌아올 수 없구나. 이제 돌아오기 어렵겠구나.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인 조건에서 제가 보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조건에서 우리는 각자가 뭘 어디서 어떻게 저는 당원도 아니니까 뭐라고 할 방법도 없는데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 또는 이재명 대통령을 그동안에 성원해왔던 시민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 보자.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구조적 다수라는 말을 했죠. 썼죠. 예. 네. 이제 그거는 성립할 수 없는 단어예요. 원래 민주주의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고 5년마다 뽑고 지금 우리 예.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는데 다수가 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건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머릿속에 지금 뭔가 있어요. 아, 어떤 모델이 예, 뭔가 있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그걸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고 했던 가장 확실한 시도의 사례를 보면 그 3당 합당이에요. 1990년에요. 그게 민정당, 그다음에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그다음에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이 세 개가 합쳐갖고 의석의 거의 70%가 넘는 의석을 가진 거대 민자당을 만들었잖아요. 그 지역구도로 보면 DK, PK, 충청도를 합쳐가지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그 다음 총선에서 바로 깨지거든요. 민주주의 선거에서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이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는 발상 자체가 그 불가능한 발상이에요. 근데 어떤 의미를 담아서 구조적 다수라는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대통령이 지금 아직 말하지 않은 어떤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대한 구상이 있고 그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이 밑에 있다고 봐요. 그런 게 없이 그런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 팀의 기획 수준이 되게 형편없어요.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리스크는 엄청 높고 실패 가능성이 농후한 길로 지금 대통령이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지 않으면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론하는 거고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통령의 이 생각을 알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이 나오고 나면 추론해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답답한 게 그러니까 물론 유 작가님 말이 본인 말이 다 맞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 비판이 많아요. 유시민 작가는 자기만 옳다고 해. 막 이런 아니, 비판이 많아요.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하지 그럼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나? 야, 요거는 저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누구나 다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그게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주장을 그렇죠. 하지. 난 틀렸어라고 주장하는 맞아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보안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게 지금 그 구조를 지금 그 애초에 그러니까 쭉 달려왔던 그 방향성을 틀어버리는 지금 분기점에 와 있는 거잖아요. 네. 만약 이 분기점이 틀어지면은 뭐 마음이 식는다 정도가 아니고 등을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들이 지지층들이. 그러면은 정권 재창출은 정말 그거는 완전 물 건너 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 나부터도 정말 고개가 갸우뚱갸우뚱해질 테니까. 이러면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나 본인이 잘 알 텐데 그게 제가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부분이다. 문제 장수는 4년 뒤의 일이고요. 아직 네. 지금 이제 이게 얼마나 좀 우스꽝스러우냐 하면 대통령이 모호한 말을 하고 SNS에나 이런 데서 물론 해석이 필요하고 그러면 해석 투쟁이 막 벌어져요. 예. 민주정에서는 이런 예.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민주정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안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돼요. 해석의 여지 없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대통령 SNS에 뭐 부처 돼지 이런 거 올리면 이게 뭔지를 둘러싸고 대변인이 나와서 해명하고 뭐 누구는 그게 문도 털레를 유시민을 겨냥한 거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조선일보라 그러고 이 난동이 벌어져. 이 소동. 아이 그 조선일보였어요. 좋아요. 여하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대통령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한 게임.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뭔가를 감추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를.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자기를 친명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호한 말을 계속 주기적으로 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거는 민주정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저는 뭔가 이상해요. 뭔가 잘못됐어요. 크게. 그냥 보통 잘못된 게 아니고 아주 크게 뭐가 잘못 가고 있다 지금. 네.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지금. 예. 무슨 누구를 상대로 싸워서 이기려고 뭘 이루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일어날지도 몰라.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이 틀렸다면 변화가 안 일어날 거고 안 일어나야 맞는 거고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통령이 저렇게
저 길을 저렇게 가는 것을 그냥 방관했을 때 내가 느끼게 될 어떤 가책 이런 것들이 싫기 때문에 네네네.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현직 대통령 임기 1년밖에 안 된 분을 상대로 이렇게 비판해가지고 제가 무슨 싸움을 이기겠어요. 네. 그냥 저를 표현하는 거라고요. 저의 생각을. 왜냐하면 표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기 때문에.